가을에 많이 나는 감. 많이 먹으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잘못 먹으면 구토에 폐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감 먹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건강입니다. 오늘은 감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사람과 감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최고의 궁합까지 감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위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위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곧바로 들어가 소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인데요. 감 속에 타닌 성분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변을 딱딱하게 하고 위와 장에 끈적한 성분을 쌓이게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외과 교수님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감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특히 위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평소 빈혈을 앓고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 속의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빈혈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빈혈이 진행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모발이 거칠어지고 피부도 창백해집니다. 심해지면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있을 수 있으니 평소 빈혈이 있는 분들이라면 감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감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게입니다. 게와 감, 이 두 가지 조합은 역사적으로 독사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경종은 8월 20일 생감과 게장을 먹고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결국 닷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화 사도의 내용에도 나올 만큼 이슈가 되었죠. 실제로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이 잘 변식해서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감의 타닌 성분이 비브리오균의 번식을 촉진시키는데요. 비브리오균이 번식되면 장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도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자주 먹는 계란입니다. 계란이랑 감을 같이 먹으면 복통, 구토, 폐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속설 들어보셨나요? 속설이 시작된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 때문으로 추정하는데요. 타닌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화합물인데 소화계 내의 단백질을 덩어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극히 일부지만 몸속에 결석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타닌은 단백질 분해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과 함께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은 기침이나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몸 안에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비위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감과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을 갈아서 우유 한 컵을 붓고 꿀을 타서 공복에 마시면 좋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요리법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음료, 라떼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예전의 요리법이 현대에 와서 건강음료로 인기를 끈다는 사실이 놀랍고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감과 우유를 함께 즐길 때 너무 차게 해서 먹으면 감에서 떫은 맛이 살아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 중에서 특히 곶감은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아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곶감과 견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시피가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음식인 호두 곶감말이입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 후식이기도 하죠. 호두 곶감말이는 호두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견과류와 만들면 됩니다.
곶감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양 끝을 잘라낸 뒤 곶감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모양을 잡은 후 반쪽짜리 호두를 붙여서 온전한 모양을 만든 후 말아주면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호두 곶감말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이에 크림치즈, 호두 조각, 건과일 등을 올려주시면 이전에는 먹어본 적 없는 색다르지만 무척 맛있는 견과류 곶감말이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감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꼭지와 과실이 빈틈없이 붙어서 감의 위쪽이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게 맛과 영양 성분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 부분이 깨끗하고 병충해나 흠집이 없고 윤기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는 게 품질이 좋은 감입니다. 박스채로 구입한 감,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을 보관하기에 좋은 온도는 0에서 2도씨로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감을 구입하시고 나면 소분해서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홍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종이 상자에 감과 사과 한 개를 같이 넣고 3에서 4일 정도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맛있는 홍시로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에 따라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중간중간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을 과도하게 먹으면 복통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 양일까요? 바로 하루 1개입니다. 혹시 화장실 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감을 하루에 1개씩 먹으면 오히려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운동을 돕고 타닌 성분이 장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장이 약한 분들이 감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하루 1개 이상 섭취하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감은 예로부터 귀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일상에서 즐겨 쓰는 감쪽 같다라는 말도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간접 같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감이 우리와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해온 과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선한 날씨와 함께 맛있게 무르익는 과일인 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감에 대한 정보를 꼭 기억하셨다가 맛있게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